이번 영상에서는 자미원국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미원국은 전설로만 내려오는 명당터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기타 다른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미원국에 관한 글을 보면 속리산 천왕봉에서 간인으로 낭맥하여 홍성, 덕산, 가야산에 이르러 행용하기 천년이 드디어 자미원국이 결혈되는 조산이 되었다. 홍성 1월산이 파군 3태 행룡의 하태가 되고 가야산에 이르러 육부 요성이 출현하였고 그 아래 가야산 성문봉이 파군 대성이 되어 자미원국 행룡의 종조산이 되었다. 이곳 성문봉에서 낭맥한 용맥은 자행룡의 정신이며 감묘로 낭맥하여 서상군, 온산면, 문수동 북 500m 지점에 이르러 자보성이 출현되었다. 이곳에서 용맥이 정미면, 대호지면, 서산으로 3개의 용맥이 흐르고 그 중 한 개의 용맥이 칠성이 순차적으로 행용하여 황해가 가로막는 곳에 갈 길을 멈춰 행장을 풀고 천하의 진기한 자미원국을 결혈하였다. 속리산에서 간인으로 낭맥하여 천열이 농운 충천하여 구름을 가르는 듯 평지에 떨어져 있는 듯 없는 듯 천변만화 이래하여 보좌에 오르니 만조백관이 도열하여 공업하고 천삼만수 독이 차처하더라. 이와 같이 중성이 사면에 환열되고 만파지 조해는 천심 치적 전후에 문이 있어 우리는 동남으로 돌아간다. 천삼만수는 모두 암암조공하며 구해 구국수는 조당하니 참말로 재존지국이로다. 북진 일성은 천문해지에 정임하고 천을 태월 화계 삼봉은 전후위요 성모는 안이 되고 사상한문하고 숙이 현모하더라. 자미원내 성진 혹은 뭐 성신이라 읽는지도 모르겠네요. 성진 일오성은 천연자재하였으니 쾌제라 조화의 극치로다. 백리에 안무제요 황홀한 경관이로다. 뭐 역시 일반 사람한테는 어려운 말이고 저도 저렇게 풍수를 이론적으로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론적으로 뭐 배우거나 기온으로 느끼거나 뭐 형수로 살피거나 오랜 경험이 쌓이면 어쨌든 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근데 어쨌든 자미원국이라서 그 형세가 뭐 수려하거나 화려하거나 기이하다 등등의 뭐 약간의 미사여구를 붙여서 설명해 놓은 글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글을 보면 춘추 원명 포설에 보면 자는 차라는 뜻이고 궁은 중이라는 뜻인데 천신의 운동이나 음양의 개합이 모두 이 궁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궁이라 부른다고 했다. 자미원국이 형성되려면 수백리 혹은 수십리라도 자미원도와 같이 성벽처럼 둥글게 단일용으로 주상과 혈장을 감싸들고 중앙맥인 주룡은 반드시 건해룡이 되어야 하고 또한 물이 반드시 병호방으로 출수가 되어야 하는 것은
동쪽과 서쪽 역시 겹겹이 성봉으로 둘러싸여 물이 나갈 곳이라고는 오직 병호방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형국을 갖추어야만 순청 일국으로 무등의 대지를 이루게 되는 진정한 자미원국이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풍수상 이론에 박지는 않습니다. 박지는 않은데 이제 뭐 기운으로 많이 따져보는 편인데 기운도 보면 그 지금 기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느끼시는 그 거기서 한꺼풀 더 벗겨 보면 참으로 다양한 기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기운들이 오히려 이론상으로 따지는 풍수보다 한층 더 정교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잠유원국을 한번 보긴 했습니다. 저는 어쨌든 정신 수행을 하는 사람이니까 다른 방법으로 분명하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을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것이고 제가 크게 되고 뭐 믿으라 믿지 마라 그런 이야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원체 잠유원국을 봤다는 사람도 많고 뭐 찾았다는 사람도 많고 해서 이 잠이원국 자리는 그 자리는 제가 본 바로는 그 자리는 비어 있고 주변에 문중묘 같았어요. 문중묘인데 위쪽으로 좀 떨어진 위쪽으로 쭉 이미 들어서 있어서 그 자리를 가지고 싶어도 문중에서 허락하지 않지 싶습니다. 일단 그 잠이원국 그 자리가 비어 있긴 했는데 그러면 그 문중에서 대단한 인물이 나왔어야 되는데 나오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 잠이원국이 대단한 기질이라서 어, 그 사람하고 매치가 되어야만 작동을 하지 매치가 되지 않고는 작동을 안 하는 모양입니다. 이 잠이원국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조선 국사 행적을 분명히 아는 정신적인 존재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신적인 존재는 뭐 여러 종류가 있지요.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부분은 그 정신 분야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정신적인 존재 종류도 참 많습니다. 분명하게 사리 분별을 하고 사리 판단을 할 줄 아는 도성국사의 행적을 따라다닌 혹은 멀리서 지켜본 존재하고 이야기를 해서 추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도성국사는 거기를 몇 번을 가셨대요. 가서 혼자 뭐 여기가 잠이원국이다, 잠이원국이다. 뭐 아무도 안 보니까 혼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몇 번 가셨다고 하고 그래서 그 대화가 되는 정신적인 존재를 통해서 그 장소가 어디냐고 좀 긴 시간 대화를 해서 그 장소를 보았는데 그 장소를 봤을 때는 앞에 설명드린 대로 그랬습니다. 근데 뭐 사실 그러한 장소를 기억을 하고 있으면 자꾸 미련도 생기고 뭐 그 장소를 혹시라도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봐 뭐 저에게 접근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원래 이게 권력 자리나 대단한 뭐 기운이 있는 자리를 아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미련을 가지고 욕심을 낼 수도 있어서 그래서 뭐 제가 적당한 힘으로 그 기억을 지워버렸습니다. 지금은 뭐 그걸 찾아가 보라고 해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찾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뭐 이래저래 경험한 정신 수행의 어느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그 장소가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 그 부분을 제가 어떻게 뭐 이해시켜 드리거나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제가 아는 뭐 적은 수행 경험으로는 충분히 그곳이 잠이 원국일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이 원국이라 해도 그 자리가 뭐 아주 소중한 사람일 수도 있고 뭐 그다지 도움이 안 되는 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 잠이 원국 말고 풍수 기질 그러니까 기온으로 측정하는 경우입니다. 일반 기운을 느끼시는 분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꺼풀 더 벗겨보면 뭐 여기 화면에 나오는 대로 바람기 카사노바 기질 이 기질이 있으면 그 사람 자체가 남자든 여자든 참 미인형으로 생겼습니다. 미인형, 미남형으로 생겼는데 이 기운이 붙어 있으면 자꾸 이성들이 접근해 옵니다. 관심을 가지고 말도 걸고 그렇게 하다 보면 뭐 남녀 간이라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겠죠. 그리고 또 헤어집니다.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 만나고 그런 기질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그맨 기질, 남희석 씨나 뭐 그 배삼용 씨 같은 경우는 이런 기질이 조상 풍수나 생가태에서 오는 모양입니다. 신체에 그런 기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별하는 기질, 뭐 이혼하고 남편과 헤어지고 부인과 헤어지는 그런 기질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은 결혼을 못해서 애가 타는 분들이 많은데 이상하게 참 생기긴 잘생겼고 뭐 직장도 괜찮고 사는 것도 괜찮은데 인연이 생길 듯 하다가 되지도 않고 그러다가 뭐 결국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분들한테는 이 인연을 못 만나는 살기가 굉장히 크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명하는 살기, 단명하는 살기는 다른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기생하는 살기. 기생하는 살기는 뭐 여러분들이 흔히들 강한 사람한테 딸랑딸랑 하면서 붙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살기인데 의외로 뭐 이런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뭐 찾기는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하는 기운, 수명이 늘어나는 기운. 수명이 늘어나는 기운은 신체 조직을 단단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 기운이 들어오면서. 그 다음이 급격한 변화, 검시발복지지. 급격한 변화가 온다는 것은 이를테면 쉽게 설명드리자면 블랙홀에서 화이트홀로 빠져나가거나 혹은 화이트홀에서 블랙홀로 들어오는 자리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공간이 3차원인데 그 공간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자리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뭐 가령 어떤 분이 자기가 오랫동안 찾고 찾아서 좋은 자리를 얻었는데 몇 달 가지 않아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길한 경사가 오고 그리고 자기 신체에 있는 병도 나와버리고 실제로 풍수터 기운으로 인해서 몸에 있는 고질병이 나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운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죠. 일반 풍수터에서 느끼는 기운이 뭐 보통 기감 느끼시는 분들이나 기타 다른 분들이 추정하는 평범한 기운 말고도 더 이렇게 연구를 하시다 보면 야 이건 굉장한 기운인데 굉장히 강한 기운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네 라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신체에 있는 병까지 치유해버리는 그러한 급격한 기량 경사가 오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금시발복이겠지요. 이 급격한 변화보다 더 급격하게 오는 자리도 있습니다. 더 급격하게 오는 자리는 산 전체하고 앞산 뒤산 같이 합쳐서 뭐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자리 같은데, 어쨌든 아주 급격한 변화가 오는 자리가 있습니다. 반대로 화이트홀에서 블랙홀로 빠지는 것 같으면 잘 되다가 뭐 사업이 잘 되거나 기타 집안이 잘 돌아가다가 이러한 자리에 써버리면 갑자기 추락을 해버리고 사람이 계속 연달아서 죽어나가는 그런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아파트도 보면 4층, 5층인가 그런데 어떤 분이 돈을 참 많이 벌었습니다. 연예인인데 남들이 부러울 정도로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거기 들어가서 빚만 잔뜩 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보니까 들어갈 때는 아주 흥한 자가 들어가서 나올 때는 뭐 무일푼으로 나오고 오히려 더 심하게 빚을 지거나 뭐 파산이 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기운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에. 이게 풍수 기질이 더 연구를 해보시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자연에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질만 연구를 하고 분명히 알아낸다 해도 이론으로 하는 것보다는 더 섬세하고 정교하게 풍수적인 길흉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급격한 치유기운. 그 신체 치유기운이라는 게 그 풍수상으로 조상 선명에 들어왔을 때는 자신이 뭐 앓고 있던 고질병이나 자잘한 병이 정말로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치유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거기서 들어오는 기운은 굉장히 강한 기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체에 강한 기운이 스며드는 기운, 이건 뭐 그 탁월한 전적을 발휘하는 장군들이 보면 백전백승하는 장군이 있지요. 그런 분들이 보면 이러한 기운이 조상선령이나 생각 어디서 섬에 들어와서 대단한 용기와 뭐 강한 체력과 뭐 지력 등이 생겨서 절대 지지 않는 그런 공을 세우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정멸의 기운, 이거는 뭐 앞에 다른 영상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번뇌가 많이 사라져 버리는 기운, 아주 절대적으로 다 사라져 버리는 건 아니고 적절하게 마음이 많이 편해지는 기운이었습니다. 그 치유기는 앞에 설명드렸고, 만인에게 존경 사랑받는 기운, 이건 박정희 생가터에서 제가 발견을 했는데, 물론 뭐 그분이 잘한 점도 있고 잘못한 점도 있지만 어쨌든 만인에게 존경 사랑받는 기운이어서 그 생가터에서 일단 흘러왔으니까 박정희,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그리고 후대에 계속 흘러가겠지요. 근데 이 지금 제가 소개한 이 기운들도 보면 이 기운 자체가 흥해서 상승하는 시기가 있고 추락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뭐 제가 풍수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일종의 뭐 거푸집 같은 거 있지요. 뭐 이를테면 뭐 붕어빵 같으면 붕어빵 틀이 있는데 그 자체를 풍수사들이 혈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다가 뭐 밀가루 반죽을 넣어서 빵이 만들어지는 시기 같으면 돈도 생기고 권력도 생기는데, 그 붕어빵 장수가 영업을 안 하면 텅 비어 있지요. 그래서 혈이라는 게 찾는다고 해서 반드시 길한 건 아닙니다. 그 기운이 자연에서
상승하는 기운이 그 틀에 들어왔을 때만이 쓸 수 있고, 그 상승하는 기운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락하는 기운이 채워졌을 때는 오히려 좋은 혈자리를 찾았을 때는 뭐 거기다가 자연에서 공급되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추락하는 기운이 들어왔을 때는 괜찮은 자리인데 집안이 패가망신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풍수라는 게 정말 복잡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잘 되고 남은 망하게 하는 기운. 이런 거 뭐 여러분들이 쉽게 상상이 가시지요. 사회는 자꾸 어지럽게 하고 자신은 잘 되어 나가고, 이 부분은 제가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참 그런데 이상한 사상에 빠져들게 하는 사이코패스 기운. 남들이 보면 정상입니다. 정상이고 뭐 예의도 바르고 그렇다고 뭐 지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학력도 뛰어나고 가방끈도 길고 한데 사실은 은근히 미쳐버리는 기운입니다. 그 이상한 사상에 빠져들게 하는 사이코패스 기운도 있습니다. 이 기운이 참 뭐 뭐라고 좀 말씀드리긴 그런데 참 위험한 것 같습니다. 이상한 사상에 빠져들게 하는 사이코패스 기운. 사실은 그 사람이 미쳐가는 기운이 풍수상 자기 조상의 선영이나 생각돼서 오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한다. 자기 자신도 그걸 모르고 서서히 미쳐간다. 이런 기운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역마살 기운은 떠도는 기운. 안 되는 길만 타이밍 잡아서 가는 살기. 비 오는 날 이사 가고, 이를테면 손학규 씨 같은 경우인데 꼭 뭐 손학규 씨가 그런 기운만 있는 건 뭐 아니라고 저는 봐지는데, 이를테면 그렇습니다. 꼭 무슨 일을 벌리면 일이 터져서 다 망쳐버리고, 꼭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길만, 그런 인물만 찾아서 돌아다니는 살기가 있습니다. 이 살기가 있으면 참 살기가 힘듭니다. 이걸 해도 안 되는 길을 찾아간 걸 뒤에 알고, 저걸 해도 신경을 많이 잔뜩 써서 했는데도 시대 흐름상으로 전혀 될 수 없는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 살기. 그런 거 보면 이 살기 자체가 미리 다가오는 시대적인 흐름을 감지를 하고 그렇게 사람을 인도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살기도 참 사람 살아가는 데는 힘들게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인생길이 가다 막히고 이 기운도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뭐 트럭을 가지고 장사를 하러 가는데 한 3km 가다가 펑크 나고 또 5km 가다가 펑크 나고, 그러니까 뭐 덜컹덜컹 하는 거죠. 가다가 덜컹 가다가 덜컹. 그러니까 이 살기도 사람을 참 힘들게 합니다. 인생길이 고달프고, 그 다음에 장군들도 보면 대장군들은 또 그렇게 대장군이 나는 자리가 있습니다. 혈자리가. 그 다음에 바람 기운이라 해서 독일 민족들이 이 기운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건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루게 하는 자리. 이 독일 쪽은 보면 나라 전체의 일부분에 크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주 뭐 확실하게 화끈하게 일처리를 분명하게 하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뭐 그 독일 분들이 뭘 만들어도 또 탁월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 혈자리 중에 뭐 신체에 극심한 통증이 결국 생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기운이 있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통증이 상당히 심하다. 교통사고를 당하게끔 해서 몸에 통증이 많이 오게 하는 기운도 있고, 사고 발생 기운, 자기가 사고 치거나 사고를 당하는 기운, 그 다음에 서서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살기, 그 다음에 참 좋은 게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서 왕처럼 떠받들어 주어서
알아서 다 해주는 기운도 있습니다. 참, 뭐, 우리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참 얄미운 사람들인데, 이러한 기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타이밍만 맞춰서 일을 벌리는 기운. 일을 벌렸는데 타이밍이 딱딱 맞아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뭐 하는 일이 성공도 하고 이름도 날리고 뭐 힘도 지고 하는데, 뭐 그렇지만 이렇게 세상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좋은 타이밍만 맞춰서 일을 벌리는 혈자리를 찾았다고 해서 천지에서 공급되는 기운이 그 빵틀에 들어가야만 그때만 쓸 수 있는데, 그 기간이 3대 부자는 없다고 그랬으니까 150년 정도, 한번 혈자리에 기운이 차면 한 150년 정도는 가나 봐요. 그리고 추락하는 기운이 한 150년. 뭐 경주 최씨 부자 같으면 지금 뭐 그 자리가 기운이 올라서 그러면 거기서 대단한 부자가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게 산다 해도 그 기운과 매치가 돼야 됩니다. 사람에게 그 기운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사람 따라서 연결이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리도 임자가 있다는 거지요. 자격이 되어야만 그 기운이 응해주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이름이 사방에 진동하는 기운, 다양한 설기와 기량 기운들이 자연에 많이 존재한다. 이 부분들을 연구를 그 지금 기감이나 뭐 풍속학 하시는 분들이 한꺼풀만 더 벗겨 보면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가 생겼는데, 야, 내가 정말 노력하다 보니까 이러한 기운도 있구나. 오랜 경험을 하시고 어느 날 문득 보니까 뭐 깨달음이 와 있더라.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몰랐던 다른 세상에 많은 기운들이 존재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 그렇다는 겁니다. 학자적인 입장에서. 후손들이 참 많을 텐데 그 중에 그 기운이 연결되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풍수터가 뭐 아주 대기란 터를 만났다고 해도 그게 전체 집안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만큼 그 사람이 자격이 있나 없나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에는 참 다양한 기질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살펴보면 조상 선령에서 오거나 생가터에서 오거나 하는 기운이 그 사람 인생을 좌우를 참 많이 하는 걸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좀 개척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풍수적인 쪽으로 미신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관심을 참 많이 가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우측 상단의 이 그림은 제가 한 가지를 소개를 해봅니다. 보통 사람도 기운을 느끼거나 하지 못하는 사람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그겁니다. 사람이 어, 원래 자신입니다. 원래 자신. 전생에서 넘어온 나. 그 위에 둥근 형체가 자신입니다. 전생에서 넘어왔던 나. 그리고 아래 일곱 가닥은 육체와 연결되는 무슨 그 어떤 기선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생겨나면 머리에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일곱 가닥이 연결이 되는데, 저 모양으로 철사를 만들어서 용접할 필요는 없고 둥근 원형을 위에 하나, 그러니까 뭐 스카치 테이프, 뭐 비닐 테이프를 펴놓고 둥근 원형 철사를 하나 갖다 붙이고 직선 철사를 저 모양으로 갖다 붙여서 테이프로 붙여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용접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저 모양으로 해서 어떤 인물이든지 머리에 대고 저 둥근 맨 위쪽에 실을 달아서 머리 쪽에 기운을 느껴 보려고 하시면 저게 흔들릴 겁니다. 되게
조금 조금씩. 제가 뭐 다른 표현을 쓰기는 뭐 어려워서 그냥 진화라고 했는데 참된 나입니다. 전생에서 넘어온 나를 체크하는 방법. 저걸로 측정을 해보면 연습을 자주 해보시면 그 실하고 연결된 저 도구가 조금 조금 흔들릴 겁니다. 이거 흔들리면 이 사람마다 머릿속에 저렇게 전생에서 넘어온 참된 나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이 세상 떠난 분 사진에는 아무리 해도 저게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지요. 그래서 뭐 연습 삼아 처음에는 뭐 그 부분이 명확하게 느껴지지 않겠지만 자주 연습해서 몸에 있는 본능과 그 도구가 연결되는 부분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뭐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어렵지는 않지만 조금 연습해 보면 어떤 사진, 인물 사진이라도 머리에 대고 해보면 머리의 기운이 이 사람의 진짜 넘어온 전생에서 넘어온 영혼이 있나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어느 순간에는 흔들흔들 할 겁니다. 많이는 흔들리지 않고 반응이 옵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전생에서 넘어온 무언가가 있구나. 그리고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무언가가 있구나 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풍수학이라는 게 기운을 느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기운을 느끼시는 분들도 그 기운 분별을 하기가 참 어려운데 종류가 너무 많아서 저렇게 뭐 이를테면 저 앞에 내가 소개한 그걸 다오징 도구라고 한다면 저렇게 동기감흥이 되는 도구만을 개발을 하면 제가 앞에서 소개한 다양한 살기나 훌륭한 기운도 충분히 보통 사람도 측정할 수 있고 심지어 일반 사람한테도 그 도구를 줘서 측정을 하게 해봤는데 별 기운도 측정이 되고 오성취도 기운도 충분히 측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도구를 동기감흥 되는 도구를 다양하게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좀 상상력이 많이 필요한데 일단 그렇게 도구를 누군가 개발하면 충분히 측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용어니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 부분을 보면 참 복잡합니다. 앞서 소개한 전생에서 넘어온 나, 그리고 그 영혼이 육체에 이제 머릿속에 자리 잡으면서 육체에 뭐 다른 영혼이나 뭐 기관과 연결되는 그 일곱 가닥 선이 연결되고 나면 육체를 지탱하는 뭐 육체령 이 부분은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살면서 섬세하게 느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요. 뭐 정밀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섬세하게 느끼고 하는 그 부분을 또 감당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섬세하게 느끼는 그 영혼은 1000년 이상 더 갑니다. 사람이 죽고 나서도. 내가 죽은 다음에도 내 정신은 천지간을 돌아다니는 거지. 그리고 양미간과 눈 부위에 정신 집중함으로 생겨나는 주먹만한 또 정신체가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이 태어나서 뭐 언젠가는 모두 다 죽게 되는데 죽고 나서 내 본 참된 나는 다음 생으로 넘어가 버렸지만 이 생에 남아서 천지간을 떠도는 영혼이 육체령은 흩어져 버립니다. 흩어져 버리고 신혼과 주먹만한 정신체 제가 뭐 그렇게 신혼이라고 한 건 섬세하게 작용을 하니까 그렇게 명칭을 지은 건데 그 영혼들은 사후에도 내가 다음 생에 다른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도 천지간에 떠돌아다닙니다. 1000년 이상을 더 떠돌아다닙니다. 뭐 거의 뭐 불사하는 존재처럼 내 정신과 내가 집중했던 마음이 떠돌아다니는데 그게 이제
귀신이라고 부르는 종류인데 사람 신체에도 타고 들어갑니다. 골치 아프지요. 특히 충만한 내 정신 전체를 주관했던 그 중심 정신 기운은 사람 신체 어디든지 타고 들어갑니다. 같은 정신이 같은 몸에 두 개나 있으면 자꾸 혼돈도 생기고 혼란도 생기고 어지럽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는 잘 안 나옵니다. 나오게 하려면 참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좀 위험한 곳이나 좀 기운이 안 좋은 곳이나 산중에도 어색한 곳은 가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주로 뭐 옮기니까 음침한 데 많이 모이겠지요. 여기가 상주 해수욕장입니다. 저도 상주 해수욕장에서 해수욕을 딱 한 번 해본 기억이 있는데 좀 진흙이 좀 많았다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게 기억으로 남아 있네요. 우리 고향에 있는 해수욕장인데요. 어쩌다 뭐 가족 친척들하고 한번 갈 기회가 있어서 가서 해수욕을 했는데 진흙이 좀 많아서 좀 빠졌다는 기억이 있는데 주변 풍광은 참 좋습니다. 뭐 진흙이 있다고 뭐 거기 안 가겠다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게 뭐 쉬어가기 위해서 잠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닷가에서 살아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 남해 바닷가나 어디 뭐 동해 바닷가나 좀 외진 곳을 찾아가셔서 조용히 뭐 해수욕이나 하고 오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아실 텐데 그 해수욕장처럼 이렇게 모래벌이 넓게 펴져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맨발로 들어갔다가 발이 다 나갈 수 있습니다. 그 꿀적이라고 해서 보통 표준으로 굴이라고 하는데 굴 껍데기가 이렇게 돌 같은 데 붙어 있어 가지고 덤성덤성 모래벌에 파묻혀 있는데 맨발로 걸어갔다가 거기에 이를 밟게 되면 온 발이 다 찢어져 버리니까 휴가 가실 때는 정말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뭐 어릴 때 시골에서 살면서 친구들하고 바다를 갈 때는 고무신 있지요. 뭐 동양 타이어 고무신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기억으로는 그렇네요. 거기다가 새끼줄을 묶어 가지고 발에다가 신은 채로 그렇게 해수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해나 어디 외진 바닷가 모래벌이 많다고 해서 그냥 들어갔다가 큰일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인생 살다가 워낙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마음고생을 했다는 거 뭐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 하실 겁니다. 뭐 저보다 더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야 정말 내가 소금에 절여진 것 같다. 그래서 나중에 뭐 제가 그렇게 유명해질 가능성도 없지만 누구 와서 인터뷰하면서 호가 뭡니까 이러면 염장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볼까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름이 무문이니까 염장무문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견디기 힘든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저도 그렇게 뭐 거의 젓갈 수준으로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버티고 잘 살고 있으니까 용기를 내시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고생을 하다 보니까 내성이 생겼습니다. 뭐 참 사람이 또 견디고 또 견디고 또 견디다 보면 내성이 생기는데 그걸 뭐 아주 아름다운 용어로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바퀴벌레 내성이라고 합니다. 아, 나한테도 바퀴벌레 내성이 생겼다. 이 일설에는 바퀴벌레가 원폭이 터진 다음에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아, 나한테도 바퀴벌레 내성이 생겼구나 그런 걸 요즘은 조금씩 느낍니다. 어,
제가 봐도 참 견디기 힘든 분들이 많아 보이는데 안타까워서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자연이나 뭐 우주 질서가 돌아가는 걸 보면 빈틈없이 시기가 되면 또 뭐 한동안 영화를 누렸던 무리들은 뭐 흔적도 없이 아침 이슬처럼 사라져버리고 죄의 대가를 받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너무 그렇게 좀 혼자 이런 부분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보다는 조금만 더 참자 이런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은 뭐 풍수사가 좋은 자리를 찾아서 이곳저곳 뭐 헤매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바퀴벌레의 내성이라는 게 참 저도 뭐 표현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 그것도 뭐 어찌 보면 그 인생을 힘들게 살면서 꿋꿋이 그래도 뭐 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생긴 내성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그것도 뭐 역시 그렇게 행복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풍수터를 하나를 소개를 하자면 김유신의 할아버지 그 자리인데 그걸 뭐 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신 것 같고 그렇다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뭐 용어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저는 그걸 무곡지지라 합니다. 태극 위에가 무곡 아무것도 없는 상태 최고 자리지요. 물론 그게 혈자리가 최고 자리일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근데 그 자리를 받고 난 사람들 특징이 이렇습니다. 틀린 건 절대 못 봅니다. 뭐 사회건 뭐 어느 대중이건 어느 단체건 틀린 건 절대 용납 못 합니다. 그리고 불굴의 의지가 생기고 아무리 그런 사람은 굴복시키려 해도 굴복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저희 청조부 할아버지가 청조부가 그렇습니다. 청조부 자리가 저도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살아오면서 어느 부분은 약간 꺾여주고 물러나야 되는데 그렇게를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기준을 알고 나서는 자제를 하고 나중에 뭐 나이가 더 들어서 고향 내려가면 그 자리를 이정을 해버릴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그렇게는 제가 못할 것 같습니다. 조상이 계신 자리라서 그런 자리에 계신 분을 저도 뭐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도 보면 세상 불의는 절대 용서 못하고 꺾이지도 않고 그리고 뭐 굴복할 사람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뭐 그분 영상을 보면서 아 저기 같은 과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근데 그런 자리가 제가 뭐 결론 내린 거는 뭐 김유신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권력을 쥐어야만 편해지는 자리고 남 밑에서 이렇게 뭐 한다는 건 자기 할 일만 많이 늘어나고 뭐 그렇게 힘들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결론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자리가 보면 어쨌든 사회나 한 단체가 올바로 가게끔 지탱해주는 인물이 나오는 자리인데 그 인물 입장에서는 참 힘든 부분들이 많지요. 저도 뭐 사회나 어떤 단체나 뭐 크게 봐서는 나라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려 해도 거기서 자꾸 기운이 오니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세상 풍수터는 각자마다 맡아서 살아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제가 뭐 언젠가는 뭐 성인들이나 대성인을 만날 기회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징기스칸이나 뭐 다른
그 오성치도 비슷한 기운이 왔을 때도 정벌 전쟁을 해서 그 오성 기운이 사라져버리면 결국 원위치로 돌아오고 그 업까지 몰려와서 나라가 상당히 힘들어지는데, 그럴 필요 없이 나중에 뭐 대성인이나 성인을 만나면 뭐 제가 조언할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벌까지는 가지 말고 고토 회복 정도만 하고 내실을 기하고 뭐 다른 타국에다가 뭐 많은 선업을 베풀어서 또 그 선업이 돌아오면 오성 취도 기운이 사라져도 그 선업이 돌아온 걸로 또 이민족이 잘 살아갔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뭐 징기스칸 같은 경우는 정벌 전쟁을 많이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렸지요. 그래서 뭐 대성인이나 성인분들을 뵐 기회가 있으면 평화적으로 가는 방법을 찾으면 어떨까, 그런 조언도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뭐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자미원국인데, 자미원국도 그 기운이 일어나는 시기에 있을 것이고 뭐 쇠하에서 추락하는 시기에 있을 것인데, 제가 그 대화했던 정신적인 존재를 찾는 거 뭐 며칠 걸리겠지만, 만약에 그 뭐 효용성이 뭐 반드시 필요한 시기라면 한번 찾아볼까, 그런 생각도 해보긴 합니다. 그리고 어 풍수적으로 천문에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 기운 자체가 이 나라에는 참 불리한 요인을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원에 오시는 성인들도 그 부분을 생각을 해서 풍수적인 조정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조언도 하고 싶고, 일반 뭐 저나 뭐 그냥 숨어서 풍수 학문에만 순수하게 뜻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은 경험과 열정으로 더 연구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찾아서 조금 조금씩 해결해 나가면 그래도 이 나라의 뭐 어지러워지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끔 요즘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뭐 자미원국이라 해서 지구상에 단 하나 뭐 이 나라에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더 풍수적인 경험도 많이 하시고 연구를 해보시면 그 자미원국이라는 그 자리에 동기감흥되는 앞에 제가 소개한 그 뭐 이를테면 다오징 도구를 하나 개발했다고 하면 그 도구만 있으면 지구 전역에 있는 자미원국은 다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러면 이 나라에 있지 않고 다른 나라에 자미원국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용하느냐? 그 뭐 제가 한번 해봤는데 사진 그 현장 혈자리 사진만 있으면 거기다 장치 얹고 뭐 기운 그대로 다 땡겨와 버리는 건 저도 뭐 수도 없이 해봐서 뭐 그런 부분은 제가 만약에 필요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뭐 평소에 생각하면서 살아온 건 학문이라는 건 뭐 제 입장에서는 위급할 때 힘을 낼 수 있는 학문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게 뭐 반드시 옳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런데 뭐 이를테면 뭐 풍수적인 뭐 술법을 개발한다면 뭐 앞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뭐 상대국의 뭐 지도자들 풍수 쪽을 뭐 흔들어 버릴 수도 있다, 이런 경우도 제가 경험을 하긴 했었는데, 정말 위중할 때는 뭐 나라가 위중하거나 나 개인이 뭐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면 그때는 뭐 한 번쯤 써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상당히 위험한
술법이긴 하지만 그 전쟁이라는 게 뭐 우리 인간은 뭐 생존하는 쪽이 육체를 바탕으로 생존하기 때문에 뭐 특히 전쟁이나 자기 스스로 상당히 위기에 처했을 때는 방어 수단 정도로 적어도 풍수적인 술법으로 상대방 나라를 혼란에 빠질 수 있게 하는 건 뭐 그래도 그 경우 같으면 하느님도 용서하지 않겠나. 제가 실제로 뭐 해보니까 그런 가능성이 참 많이 보이긴 했습니다. 제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들도 뭐 조금씩 더 힘들어지고 홀로 이러한 상황들을 극복해 보시려고 홀로 싸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뭐 저도 마음가짐도 새롭게 하고 뭐 여러분들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하고 같이 뭐 서로 위로도 받고 위로도 추구하는 차원에서 만든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뭐 하늘의 별자리 같은 경우도 뭐 제가 연구해 본 바로는 더 연구가 되면 살기가 그 나라에 들어오면 나라가 망해버리니까 티벳이나 뭐 베네수엘라처럼 그렇게 뭐 자연이 주는 기운이라고 해도 살기 같은 경우는 뭐 우리도 생존이 위협받는 경우는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보면 될 것 같고 뭐 이래저래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해보면서 요즘은 생활을 하는 편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뭐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스스로 좀 다른 분들한테 위로도 받고 싶고 위안도 받고 싶고 그런 분들이 요즘은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봉호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오성 취도 기운이 시작되기 전 시대에는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이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보다 못한 사람도 계실 테고 뭐 능력이나 학문이나 그리고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항상 생각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뭐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나 뭐 잘났거나 못났거나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돕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들을 요즘은 또 자주 해봅니다. 사람이 고통을 많이 겪고 어려움들을 많이 겪다 보면 그런 깨달음들이 오는 것 같아요. 물론 저보다 뭐 두 배, 세 배 더 힘들게 살아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힘들게 다가오는 역경을 견디지 못하고 나쁜 길로 빠져버리는 분들도 계시고 뭐 사람은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니까 뭐 특별히 뭐 못났다고 무시하고 뭐 특별히 잘났다고 뭐 기죽을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뭐 잠입원곡에 관한 영상을 만들었는데 중간중간 뭐 제가 느꼈던 부분하고 특히 풍수사 분들이 아마도 모르실 것 같은데 뭐 학자적인 입장에서 제가 뭐 어쩌다가 그런 부분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도 자꾸 이 경제적으로나 여러모로 나라가 어지러워지는데 홀로 막아서고 있는 여러분들이 때로는 뭐 곁에서 제가 직접 많이 도와드리고 싶긴 한데 저도 뭐 할 일이 있겠죠. 능력도 없고 뭐 그다지 가진 거나 배운 것이 없다고 해도 저도 할 일을 찾아보고 그리고 오는 뭐 오성취두 대운이 꼭 대성인이나 뭐 성인분들의 혼자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뭐 그분들은
그분들의 희생이 많이 따르고 인생을 허비하면서 이 나라를 바르게끔 이끌어가고 부강하게 만드실 분들인데 결국은 그 운을 불러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책임감이 없다고 말씀을 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대성인이나 성인들한테 앞으로 오실 분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시는 게 저도 그렇지만 작은 생각들이나 자신이 아는 그런 대단한 지식이건 그다지 자신한테는 귀중하게 느끼지 않는 부분들이라 해도 다른 사람들한테는 큰 효용이 될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 어려운 시기를 벗어나고 나서 좋은 시기가 올 때는 내가 뭘 해야 되겠나 그런 생각은 한 번쯤 해보시는 건 어떤가. 결국은 이 오늘 불러오신 분들은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서 크기에 대해서 큰 책임감을 느껴보시는 건 어떤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렵다 생각하면 그 순간 또 더 어렵다는 생각밖에 나지는 않으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나 저나 자신을 믿고 나 스스로 용기를 가지고 힘과 자신의 저력, 자신의 힘과 자신의 저력을 믿고 이 힘든 시기를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